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주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친했는데 갈수록 불편한 관계가 생기기도 하죠. 꼭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도 있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해서는 본인의 감정만 배설하고 전화를 끊는 친구도 많죠. 만나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서 힘이 빠지는 이런 인간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위 사람들한테 내 험담을 많이 하는 친구나 동료 때문에 받은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축의금을 보냈는데 하나도 못 돌려받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과학 법칙이 있다고 하죠. 만유인력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리고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장, 학교, 모임 이런 다양한 곳에서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셔도 주위 인간관계 중 누구와 더 가깝게 지낼 것인지, 누구를 손절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 방법은 첫째로 에너지 뱀파이어를 차단하는 건데요. 가장 멀리 해야 할 인간관계는 바로 부정적인 기운으로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쭉쭉 빨아먹는 사람이죠. 인간관계에 대한 유명한 도서 에너지버스, 크레이지 메이커, 또라이 제로 조직, 이런 책에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에너지 뱀파이어, 크레이지 메이커, 또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는 비판, 남의 험담, 그런 것들입니다. 그거 해봤는데 안 돼. 해서 되겠어? 그런 사람들은 그게 문제야. 진짜 하기 싫어 죽겠네. 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말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죠. 내가 해봤는데 그거 안 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3명 이상 모이면 그 자리의 분위기와 에너지라는 것은 분명 존재하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내 기분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뱀파이어들은 내 에너지를 쭉 빨아들여 결국 우리를 방전시켜요. 이런 사람들은 모임이나 직장이나 교회, 친척들 어디든 항상 존재합니다. 주위 사람들 중에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그 사람들의 이름과 특징을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일방적이고 무례한 요구만 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매사에 부정이 가득한 사람은 바로 차단해야 됩니다. 차단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한데요. 하버드 성인개발연구소의 윌딩어 박사는 장장 75년 동안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행복과 보람찬 삶의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이 그랜트 연구팀은 1939년부터 1944년 사이에 하버드 대학교를 다닌 재학생 268명을, 클로에 연구팀은 보스턴 빈민층에 속한 가정에 12세, 16세 자녀 456명을 관찰해서 이 두 개의 집단 대상으로 추적했습니다. 두 연구를 정리해보면 건강과 행복은 돈, 명예, 노력이 아닌 가족, 친지, 공동체, 이런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좌우한다는 것이었어요. 즉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나고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기 때문에 주변 인간관계를 계속 좋은 사람들로 채워나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손절해야 할 두 번째 인간은 바로 착취적인 사람인데요. 정신과 전문의 양재용 원장이 꼭 손절해야 할 인간 3가지 중에 뽑은 유형이 바로 착취적인 사람인데요. 이 물질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이렇게 착취하는 사람들한테서 우리는 감정 쓰레기통이 된다거나 뒷담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신과에서는 피해를 준 사람은 오지 않고 피해를 입은 쪽만 감정의 상처가 생겨서 환자로 내원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면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화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 착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야 될 텐데, 대표적인 행동을 보면 상대를 우선 내 안에 가둬두는 작은 단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가둬놓고 나만 만나, 왜 다른 사람을 만나? 이런 말을 하면서, 아니면 나한테 집중해,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상대방의 인간관계를 서서히 좁혀나가게 만드는 거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너는 나 아니면 회사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하죠. 결국에 내 손바닥에 들여놓기 위한 술수를 쓰는 거죠. 이런 착취적인 관계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흔히 소시오패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정신과 오동훈 원장님은 친구든 연인이든 외부와 단절된 채 서로에게 몰입하는 관계는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깊은 친밀감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이 관계가 틀어졌을 때, 상처를 받을 때 크게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학교에서 이 간단하게 보는 쪽지 시험에서 결과가 안 좋았을 때랑
수능이나 자격증 같이 정말 열심히 한 시험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상실감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이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에게 지나치게 몰입하고 기대가 커지고 욕심이 많아지는 순간 이 관계가 틀어졌을 때 굉장히 큰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착취적인 사람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주위 인간관계가 서서히 끊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이 비정상적인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이 건강한 방법을 찾기 위한 가능성이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외딴 섬에 갇혀서 왜곡된 관계를 맺으면서도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단계나 신천지 이런 데서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해 첫 번째 하는 일이 바로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심리적으로 단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사람들을 얕게 사귀라는 건가? 친해지지 말고 표면적인 관계만 추구하라는 건가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 카테고리 베스트셀러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서 보면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서 많이 주는 사람은 기버, 주고받는 사람은 매처, 뺏기만 하는 사람은 테이커로 나누고 살아가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팁들을 제공했는데 자신이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바라고 상호관계를 입맛에 맞게 왜곡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먼저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보는 사람들인 이 테이커라는 사람들을 잘 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호관계에서 이 무게의 추를 상대방 쪽에 두고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원하는 타인에게 중점을 두고 자신이 상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피는 이런 유형인 기버와 깊은 관계를 가져가면서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관계라는 것이 일방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기버와 기버가 함께 서로를 위해주는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인간관계가 아닐까 합니다. 책에서는 착취형 테이커를 거르기 위해 세 가지를 유심히 보라고 하는데 첫째, 그 사람의 사진 사용법을 보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가 뭐냐면 테이커는 자기 자신의 사진을 크고 멋들어지게 장식한다고 합니다. 둘째,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하는데 테이커는 나라는 주어를 자주 사용하고 기버는 우리라는 주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세 번째로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영향을 끼친 인물은? 이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인데 예를 들어 당신 덕분에 성장한 사람 아니면 당신 덕분에 인생이 바뀐 사람 이런 식으로 당신이 도움을 준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라는 말인데 테이커는 항상 자기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말하고 기버는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손절해야 할 인간관계 유형과 그 특징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갈 예정인데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지속하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분 모두 건강한 인간관계, 친구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